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2023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제가 도서관 얘기보다는 사서 얘기를 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부터 도서관이 연관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사서가 중심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이겠죠. 지난주에 소개에 의해서 사서가 과연 직업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로 예시를 제 변호사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게 전문직이야. 근데 변호사를 직업이라고 우리가 보면서도 변호사가 직업일까? 라는 다양한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것이 직업으로서의 가치보다도 그 변호사가 통칭된 전문성으로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도 변호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직업일까요? 역할, 기능, 그런 것으로도 쓸 수 있고, 조직 내에서 자기 역할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개업을 하면서 하나의 자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로펌에 대해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변호사라는 직업, 직종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업이란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예를 많이 드는데, 변호사가 처음 개업을 하면 자본도 없고 능력도 아주 일천하고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겠죠.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방 청소도 하고 전화도 받고 자료 정리도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 인사도 하고 명함도 돌리고, 그러다 어느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그런 역할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돈도 많이 벌고 좀 명성도 나기 시작하고, 이제 새가 커지면 좀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일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좀 일을 편하게 하고 싶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한 명 더 고용을 한다면 둘이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얘기와, 내가 변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방에서 일해줄, 좀 일을 도와줄 사무원이 필요해. 사무장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해 해서 그런 일을 찾아주는 사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변호사를 뽑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장이니까 너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내가 묻는 거 다 답해주고 도와줘야 해. 그 변호사가 오래 있을까요? 나도 동등한 변호사인데 왜 나는 변호 업무를 못하고 다른 허드렛 일을 해야 하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똑똑한 변호사라면, 좀 눈치 있는 변호사라면 그 변호사하고 저하고, 내가 민법에 강하니까 내가 민법을 하고 당신은 형법을 맡으시오. 그리고 청소는 같이 하고 자료 찾기도 같이 하고 각자 알아서 하면서 둘이 협력해 봅시다. 근데 도서관에서 사서는 어떻게 사람을 뽑을까요? 사서들이 주장하는, 전 남의 얘기하듯이 말하지만 사서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서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도서관이. 그래서 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말하는 제일 좋은 도서관은 사서가 꽉 차 있는 도서관이겠죠. 전부 사서로 되어 있는. 대학이 교수들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일을 하다 보면 허드렛도 생기고 자기 일을 지원해 줄 사람도 필요하니까 행정직도 뽑아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사서들은 사서 숫자 워낙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서만을 뽑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사서의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사서는 허드렛 일만 하는 사서가 있고, 어떤 사서는 분류 목록만 열심히 하는 사서가 있고, 어떤 사서는 레퍼런스만 열심히 하는 사서가 있고, 기능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직업이 기능화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하나가 직업군으로 독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회사가 사무직을 뽑습니다. 그때 이제 노동직이 아니고 사무직을 뽑고, 전문직을 뽑습니다. 또 전문직을 따로 뽑고. 근데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인데 그 속에서 자기 역할 기능이 많이 쪼개지죠. 저는 그게 직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서도 직업일 수 있고 변호사도 직업일 수 있고, 근데 그 직업에 임하는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자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서들은 정말 직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달 월급을 받으니까 난 무슨 일을 하면 되지? 오케이, 이 일할게. 저 일이 더 편해 보이는데 나는 언제 저 일을 할 수 있지? 이게 자기 능력을, 경력을,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 이동을 해가면서 서열을 지켜가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뭐 국가 공무원 체계라면 9급, 8급, 7급 올라가면서 거기에 맞는 걸맞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그 걸맞는 자리가 걸맞는 사람이 가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얘가 좀 중언부언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직이 갖고 있는 의식이 뭐냐는 얘기죠. 변호사처럼 초기에는 커드레일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자기 전문성을, 변호라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조적 일을 같이 동시에 수행했던 것이고, 자기가 변호사를 한 명 더 뽑을 때는 둘 다 똑같이 변호 업무를 하면서 보조적 일을 분담하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전적으로 변호 업무를 보면서 그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뽑겠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을. 도서관의 사서가 몇 퍼센트가 있으면 될까? 이 공무원 조직이 약점이 뭐냐면, 학력이라든가, 학력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전문성 자체도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뽑았으면 전문가답게 일하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도서관이니까 사서를 뽑아야지 해놓고는 사서들이 그냥 무자격한 사람들도 들어왔었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사서라는 자격을 획득하고는 다 사서로 행세하고, 이게 물론 사람이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아가면, 경험을 쌓아가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라는 의심도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고 사서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진짜 사서인가? 자기 반성도 필요한 것이고요. 현장에서 6급이라고 해서 진짜 진정한 사서인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심각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사서는. 아마 현장에 있는 사서들도 제일 골치 아픈 질문이 이거라고 봅니다. 짜증도 내가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매일 똑같은 소리하고 지겹지도 않니 하지만 진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이 사서일까? 제가 예전에 유학시를 공부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울 때 처음 든 생각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여기도 라이브러리란 말을 쓰네? 솔직히 그런 단어를 여러 번 보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라이브러리 함수가 뭐지?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는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가장 표준화된 펑션들을 다 모아둔 거죠. 쓰는 방법과 내용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언어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걸 불러다 쓰면 작동하는 거죠. 필요하면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러고 놓고 본 다음에, 그럼 라이브러리 함수는 누가 관리하지? 참 우매한 질문이죠.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필요한 함수를 모아둔 것이 라이브러리 함수고, 그것이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인데 누가 관리하지? 특별히 라이브러리를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라이브러리는 왜 필요하고 어디에 필요하지?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할 때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모아두는 것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가 살아가는데, 아니 어떤 조직, 어떤 기관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걸 모아둔 게 라이브러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도 출발은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국왕이 어느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느 시를, 어느 도시국가를 통치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것은 이 도시의 지적인 부분을, 지식을 감당한 사람들을 그걸 모아놨겠죠.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해. 그게 라이브러리입니다. 다만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때 이런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사서라고 합시다. 사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아, 나는 여기 지키라고 명받았으니 지키고 있을 거야. 아니요. 사서는 아바타입니다. 국왕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최소한 사서는 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왕의 견지에서 사업을 봐야 한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무엇을 읽히고, 왜 읽히고, 어떻게 읽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든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난 월급 받고 매일 시키는 일만 하러 오는 사람이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도서관의 사서가 국왕의 견지에서 아, 내가 이 도서를 왜 움직이지?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 이 함수를 왜 이걸 만들어 두려고 하지? 보존하려고 하지? 재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밥벌이가 되느냐, 나 성장하는 어떤 그 과정이 되느냐, 내 소명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허드레 일을 하는 사람도 10년, 20년 경력을 쌓다 보면 일의 요령이라는 것이 생기고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집신을 파는 상인조차도, 집신을 만들어 파는 상인조차도 자기 아들에게까지 감추려고 했던 노하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사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밥벌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해한 것은 저 사서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해요. 왜 거기 있느냐는 거죠. 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거기 있어야 하느냐와 스스로가 전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조적이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왜 거기에 있느냐는 거죠.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난 문헌정보학과 왔어. 그래서 막 뭘 배웠어. 뭐가 되는데? 사서가 된대. 사서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일반인에게 물어본 것이랑 똑같습니다. 아, 사서 도서관에 책 빌려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쳤고 그렇게 일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문헌정보학과에 왔다는 거죠. 면접을 보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뭔가 자기는 그럴듯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좋아해서요. 그럼 교수들이 꼭 한마디 하죠. 네가 책을 읽으면 언제 일을 할 건데? 약간 혼란스러워하긴 하죠. 왜 도서관에 있는 사서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을 읽어야 하고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내 일이 어떻게 비쳤길래 그러죠? 아, 저 사람 목수야. 아, 집 짓는 사람. 목수가 집을 짓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인식대로 쳐다보는데 아, 사서 도서관 같은 책을 빌려주고 있대?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죠. 여행의 가장 약점이기도 합니다. 세상 해외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와서 아 세상이 이렇다더라. 어서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저 높은 양반들이 가서 견학하고 옵시다. 가서 보고 아 그 건물 참 잘 지어졌대. 벽돌로 지었다는데 아주 잘 지었대. 우리도 그렇게 지읍시다. 근데 실제 밑에서 건물을 올리고 일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어? 아 이걸 왜 이렇게 올린대?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잘 모르죠. 근데 그걸 보러 간 높은 사람들은 집을 짓는 기술도 모르고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왜 그렇게 지어진지 이해도 없이 멋있어 보이니까 거창해 보이니까 그래서 들어가 살아보자는 거죠. 6개월 1년 살다 보면 아 이 집이 이래서 이렇게 지어졌구나. 저는 가끔 제 SNS에 사서 선생님들이 해외 도서관 사진들 올리고 멋있는 도서관 사진 올릴 때마다 좀 의아합니다. 저 도서관 진짜 이용해 봤을까? 보기 좋은 것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도 저걸 갖고 싶다.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실제 만들어보면 불편한 점도 나오고 아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서양의 도서관 같은 서가에 꽂힌 책들이 전부 하드바운드 쫙 되어 있어. 멋있어. 하드바운드 출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들어왔던 것 뿐입니다. 그 책을 사는 주 고객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도서관 건물은 도서관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건축적 개념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기능성이 담보된 것인데 그들의 기능성하고 우리의 기능성은 다를 수 있죠. 다만 기능이라는 문을 고민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건물 지어놓고 우린 칸 다 질르고 층기 올라가면 그 죽은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죽은 공간을 없애는 방법은 벽을 허는 거죠. 벽을 헐다 보면 이제는 그늘진 공간이 생기죠. 화장실, 계단. 어떻게 하면 저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앞서야 하는데 사서선생들이 좀 눈이 깨고 생각 있는 사서선생들 그런 고민하는데 문제는 띄워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매일 불평하죠. 우린 전에 끼지도 못하고 답답하다고 이 사회가 잘못 돌아간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안 끼워줄까요? 초기의 사서들은 제가 가끔 남녀 차별적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게 우리나라 여자들이 너무 부지런해서 우린 발전하기 힘들어. 다들 의아하게 쳐요. 생각해봐봐. 우리 어려서부터 여자들이 바닥에 앉았으면 궁둥이 무겁다. 빠딱빠딱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속에 남녀 차별은 아닙니다만 남자든 여자든 가만히 앉아있는 꼴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빨리빨리가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지 저는 뒤집어 보면 부지런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에 불을 불 좀 꺼라. 누군가 일어나서 스위치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그게 귀찮으면 불을 켜자든가. 그게 싫으면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을까? 그때 그 고민하기 전에 우리 어떤 빠딱 일어나서 가서 부지런하게 불을 끄고 합니다. 불편을 감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익숙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전 SNS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키오스크를 쓰는데 이 키오스크가 다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이 키오스크로 옮겨놨을 텐데 사람 대신 일하라고. 이게 사람만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가 사람들이 부드럽게 쫓아와줘야 하고 익숙하게 쫓아와줘야 하는데 그게 쉬울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 일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프로세스가 동선이 다 읽히고 보여야 하는데 그걸 아는 프로그래머가 짰을까 하는 거죠. 전산학과 친구들 하는 얘기거든. 네가 전산으로 살아가려면 특정 영역에 대해서 공부해라. 농협이면 농협, 병원이면 병원, 가게면 가게, 학교면 학교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공부하라. 사서도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절차적인 얘기를 어떤 영역이나 비슷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정보, 지식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도 상품입니다. 책이라는 상품을 다뤘다면 책이라는 상품을 다뤘던 이유가 뭐지? 상품도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품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상품의 형태가 달라지면 배열도 바뀌겠죠. 배워졌으니까. 서양의 책들은 책꽂이 세워서 배열하지만 우리 고서들은 눕혀서 배열해야 해. 예. 거기서 서양의 책은 세우고 고서는 눕힌다. 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책의 특성에 따라서 출판물의 특성에 따라서 배열하고 정렬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라는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이지 책은 세우고 고서는 눕히고 우리가 도서관 자동화를 하고 창고 자동화를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책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구니에다가 통으로 물건을 넣고 옮기는 거죠. 왜냐하면 창고 자동화에서 이 물건들은 같은 종류의 물건이 들어있으니까 절차적 복잡하게 책은 같은 책이 수십 권 있지는 않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다른 책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바구니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다른 책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식이 바뀌고. 그래서 진정 사서가 직업으로서의 사서가 아니라 전문성으로의 사서가 되려면 자기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 밖에서 쳐다본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관리해서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것이지 이 프로그래머가 라이브러리 속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조직이 커져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의 의식은 도서관 안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상이 도서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상은 도서관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리자가, 이 조직의 장이, 이 커뮤니티가 왜 도서관을 두었고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관리하려고 하지? 라는 시간을 밖에서 쳐다보고 도서관을 봐야지 도서관 안에 들어서 그래 내가 관리할 책이 이건가? 사람이 사달라는 게 저런 건가? 이렇게 앞에 딱 막지 말고 열어놓고 아니 밖에 나가서 도서관을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사서를 뽑아 당신의 일이 뭡니까? 당신의 일을 중에서 뽑아서 무슨 일을 저에게 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도서관 책을 관리해 주시오. 그게 사서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봅니다. 그 진짜 가서 당신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 교양을 위해서 내가 도서관 관리하고 있어요. 당신이 배운 지식이 어떤 조직의 교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책을 관리하는 게 당신이 배운 내용입니까? 아까 전 책은 세우고 고소 눕히고 하듯이? 아니면 이 조직이 왜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면 그 도서관 왜 두는지와 그 도서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한술 더 떠서 이 조직 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데이터이고 정보이고 지식인데 그건 관리 안 합니까? 그거 관리는 사서의 역할이 아닙니까? 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실은 의문이죠, 이제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이미 세상의 모든 소통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움직이고 사이버 정부도 만들어야 되는데 메타버스가 생겼다니까 메타버스 안에 도서관을 만들겠답니다. 메타버스가 도서관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갈까, 뭘 하러 갈까 하는 그 움직임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전체가 그런 논리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들이 어떤 특정 물건을 먹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음식을 어디서 찾거나 어떻게 찾거나
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도서관은 라이브러리 함수는 절차적인 부분이 더 강한답니다. 뭘 한 자리에 모아두었어. 가서 어떻게 찾을까? 그 절차적인 부분. 그것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였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버추얼 공간에서 가동하는 거죠. 흩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포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것이 여기 가니까 다 있네.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길만 안내하는 거죠. 그걸 요즘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배달민족에 딱 들어가면 동네 음식점 다 뜹니다. 그 동네 음식점을 거리로 띄우나요? 어느 골목에 있다고 띄우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별로 띄웁니다. 키워드로도 찾을 수 있고 그룹핑해서 찾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는 직접 가게 이름을 칠 수도 있고 음식 이름을 칠 수도 있고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도서관 얘기예요.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 도서관을 따로 만들어 할까요? 아니 배달의 민족 자체가 도서관인데 누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공부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류는 어떻게 하고 목록은 어떻게 하고 검색은 어떻게 하고 배열은 어떻게 하고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읽어드리고 그게 우리 전문성이에요. 가서 친절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무얼 도와드릴까요? 는 부차적인 거라고요. 그 차이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서 기계적인 일을 하고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와 기능적인 일은 내가 하는 일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요. 요것만 속에 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크게 보자는 얘기죠.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 커뮤니티, 그 조직, 그 기관에서 일하는 장이라고요. 그래야 그 속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서는 월급 받는 직업이 아니라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CIO, CEO 하듯이 그 역할입니다. CEO, CKO. 문헌정보학에서 CEO도 얘기하고 CIO도 얘기하고 CKO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조직에 있다고. 조직에 있는데 사서들은 그걸 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계신지 그 조직과 별개로 저 회사에는 도서관이 없어. 사서를 안 뽑아. 그런 미련한 얘기가 아니라 저 조직에 CKO가 필요해. CIO가 필요해. 누가 제일 잘할까? 당연히 문헌정보학 출신이 제일 잘해야지. 라는 자긍심을 불러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로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반성과 더불어 좀 별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